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D Max 기초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는 그 3D Max 버전은 2024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제가 2019 기준으로 강의를 올렸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반응도 좋았고, 댓글이나 여러 가지 피드백도 잘 주셔가지고 저도 많은 참고가 되었고 상당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관계로 이제 새 버전을 찍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9버전하고 지금 그러니까 버전의 추이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단축키 대표적으로 변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단축키 2021 와서 또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9버전에 익숙하신 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많은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막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2024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5, 26, 심지어 뭐 2030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 또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지만 뭐 사소한 것들은 자막으로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제가 안내를 드릴 거라 말씀을 드리고, 많이 개념적으로 크게 바뀐다면 당연히 영상을 또 별도로 찍어서 하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3D Max가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겠다는 어떤 자신감을 심어드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설치부터 해서 오늘 배울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내라든가 설치에 관련된 부분, 요것도 유튜브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다 설치했다는 전제하에 바로 인터페이스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오토데스크에 들어가시면 학생 버전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학생증이나 학번을 제출하시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가이드는 못 드리지만 우리 학생들 뭐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더라고요. 들어가 잘 해보시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도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정품하고 기능적인 차이는 크게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대신 이제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 기간도 1년에서 3년 정도 충분히 공부하는데 무리가 없는 기간이고, 그래서 그걸 잘 참고하시고, 요건 오토데스크 정책에 따라서 뭐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이제 변동 사항은 있습니다. 요건 참고하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라이센스를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인터페이스나 이제 화면 제어, 오늘 배울 내용들입니다. 화면 제어, 인터페이스, 자, 이런 부분들 반복적으로 하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맥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도형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변형 혹은 선택, 지우고 면을 추가한다든가 모양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수업이기 때문에 자, 보기라고 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쭉 알려드린 거 있죠. 자, 이런 것들도 공부하면서 뭐 천천히 하지 요게 아니라 초반에 할 때 외우고 들어가셔야 그 다음 2강, 3강 다른 강의를 보고 하실 때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안내 드릴 때 정확하게 익히도록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제어하고 이동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들, 이런 것들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터페이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D Max 화면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큰 모양새는 9버전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3D Max가 뭐가 다르냐면,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사소한 메뉴들 있죠. 메뉴들 들어가서 뭐 이 버튼의 위치라든가 세부적인 기능적인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전 업 하실 때는 뭐가 바뀌었는가를 정확하게 한 번씩 봐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신버전 무조건 좋다고 무조건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주로 쓰던 것들 위주로 해서 바뀐 것 위주로만 공부를 하는 게 요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인터페이스는 저 상단에 자, 지금 제가 쭉 안내드린 요걸 우리가 메뉴바라 그러고요. 자, 요 메뉴바 밑에 아이콘들이 상당히 많죠. 자, 이 많은 아이콘들 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요거를 툴바라고 합니다. 툴바. 그다음 좌측 패널을 자, Scene Explorer라고 하고 요 Scene Explorer는 자, 가운데 있는 요거를 우리가 뷰포트라고 합니다. 자, 뷰포트에 여러 가지 뭐 도형이라든가 뭐 조명 뭐 여러 가지 객체들이 있겠죠. 그 객체들의 리스트가 나열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 오른쪽. 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제어할 때 많은 명령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능들 아마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이렇게 쭉 당겨서 기능들이 많을 때는 좀 당겨서 쓰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뷰포트에 지금 아무 도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최하단에 여기는 타임 앤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타임 앤드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오늘 말씀드린 보기 옵션들 제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내비게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은 화면 제어고요. 화면을 확대, 축소, 이동, 그 다음 회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많이 쓸 거예요. 자, 확대 축소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가운데 버튼 스크롤만 하시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면 이동이 되고 있고, 자, 회전하실 때는 Alt 키를 누르고 가운데 버튼 클릭 드래그 하면 자, 이렇게 공간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별도로 적거나 하실 필요 없고요. 많이 쓰게 될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실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가운데 버튼 스크롤, 확대 축소,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는 이동,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가운데 클릭 드래그 하시면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안 어렵죠? 이번에는 뷰포트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금 뷰포트가 4가지가 나와 있죠. 분할이 4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방향별로 이게 보여지는 화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했을 때 탑이라고 되어 있죠. 탑뷰라고 그러고 요걸 클릭하면 프론트, 정면에서 봤다 이 말이고, 자, 여기는 레프트, 자, 왼쪽에서 봤다. 자, 퍼스펙티브는 원근법이 적용된 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측 패널, 자, 우측 커맨드 패널에 첫 번째 요게 이제 크리에이트 탭이거든요. 자, 말풍선이 이렇게 나오죠. 크리에이트.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디파이 나오죠. 요거 두 가지로 오늘 볼 거예요. 자, 근데 크리에이트 탭 밑에 보시면 또 버튼 아이콘들이 보이죠. 자, 이거 다 하진 않습니다. 저 밑에 있는 거 지오메트리 도형이에요. 도형. 자, 지오메트리 도형에서 자, 여기 있는 T포트를 클릭해 보세요. 자, T포트 클릭하고 도형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클릭한 다음에 뷰포트로 오십니다. 뷰포트로 마우스 이동하시고, 자, 여기 적당한 공간에 클릭한 채로 드래그 하시면, 자, 이렇게 주전자 모양이 그려집니다. 자, 다시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마우스 떼면 크기가 여기서 멈춰지는 거예요. 자, 안 어렵죠? 그래서 도형을 하나 그리고 나면 초반에 여러분 하실 때는 이렇게 화면 이동이나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 뒷부분이나 자, 여러 가지 공간을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돌려보고 이동하고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T포트를 지금 그렸다. 자, 딱 그리고 나니까 지금 이 퍼스펙티브 뷰 말고도 자, 여기 탑뷰라는 게 이제 위에서 본 각도란 말이에요. 자, 그 위에서 본 각도, 앞에서 본 화면, 레프트. 자, 근데 여기 보면 선밖에 안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제가 표시한 여기하고 뷰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초반부터 키를 외우면 좋습니다. 자, 면과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는 키가 F3번하고 F4번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자, F3번을 누르면 자, 화면 보기가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선만 보기에서 자, 선과 면 보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F3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F4번을 누르면 면만 보기에서 면과 선을
같이 볼 수 있게 한 키가 F4번입니다. 자, F3번, F4번. 자,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시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도, 자, 이게 탑이다. 그럼 프론트도 마찬가지죠. 프론트도 이렇게 F3, F4 번갈아서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Alt 키를 누르고 가운데 클릭 드래그하면 자, 여기서 공간 이동을 하면서 방향을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바꿔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돌릴 때 여러분 자, 우측 상단 여기 자, 요거를 뷰 큐브라고 합니다. 뷰 큐브. 요것도 우리가 내비게이션 할 때 상당한 도움을 주는 그 팁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뷰 큐브를 클릭을 하면 해당 방향으로 그러니까 딱 정각도 우리가 정각도라고 그러죠. 라이트 뷰 이렇게 돌리다가 자, 어정쩡한 각도지만 여기서 이걸 또 클릭하면 그러니까 프론트 뷰. 그 다음에 나는 위를 보고 싶어. 자, 위를 보는데 이런 어정쩡한 각도가 아니고 자, 여기를 딱 클릭하면 탑 상단에서 보이는 정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거 뷰 큐브도 잘 활용을 하시고요. 자, 물론 이렇게 돌리면서 딱 정각도가 아니라 이렇게 중간 정도에 찍으면 또 반측면 위치도 보여주고 또 상단 뷰에서 가장 적합한 위치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F3번, F4번. 자, 뷰 큐브를 활용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자, 레이아웃이 총 4개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고 크기나 이런 분할을 자기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작업할 때 이거를 그러니까 4가지 화면을 다 보면서 하지는 않거든요. 작업을 하다 보면 좀 큼직큼직하게 그리면서 해도 충분히 우리가 공간에 대한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레이아웃 분할을 하는 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뷰즈 메뉴로 갑니다. 뷰즈 메뉴에서 뷰포트 컨피규레이션 네 번째, 자, 이걸 클릭했을 때, 자, 뷰포트 컨피규레이션은 앞으로 작업하면서 종종 쓰이실 거예요. 자, 여기 탭들이 많죠. 자, 여기 레이아웃 탭에서 자기가 원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를 하면 이렇게 OK를 하면 2분할이 되는 거예요. 2분할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그 위치로 오실 때는 또 여기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 좌측 패널에 보시면 여기 삼각형 버튼 있죠. 자, 요거를 잘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신버전에서 나온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우리가 보던 화면 혹은 한 화면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2분할로 본 거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레이아웃을 바꿨을 때마다 이렇게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보던 화면으로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좀 시원하게 분할된 화면들을 극복을 하고 한 화면으로 크게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2분할 혹은 4분할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단축키 외우면 좋습니다. Alt W 그러면 큰 화면으로 확 보여집니다. 정확한 버튼의 위치는 자, 우측 최하단에 보시면 저 여기 제가 표시한 부분 Maximize Viewport Toggle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단축키가 안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F3, F4.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요 선택한 뷰포트는 일단 지우고요. 델리트 키로 누르시고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기본 도형들을 하나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다양하게 그려서 또 다양하게 선택하고 빼고 팁들을 볼게요. 자, 첫 번째 박스 클릭하시고 자, 뷰포트로 마우스 옮기고 클릭 드래그 한 다음에 자, 왼쪽 마우스 놓으시고 자, 위로 아래 위로 싹 들어가면 자, 이렇게 높이 조정이 되면서 클릭했을 때 도형이 마무리가 되는 이런 형태예요. 자, 별로 안 어렵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박스를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왼쪽 마우스 떼고 아래 위로 드래그 그 다음에 클릭 하면서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자, 옆에 박스 말고 콘이라고 있죠. 자, 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콘 클릭하시고 여기서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왼쪽 마우스 떼고 아래 위로 하시고요.
홈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작동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클릭한 다음에 다시 드래그하면 요렇게 돼요. 이렇게. 자, 여기 뾰족하게. 원뿔이죠, 원뿔. 원뿔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멈추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쭉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피어. 스피어는 자, 원형 형태고요. 한 번만에 드래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오스피어. 같은 원이지만 요거는 자, 면의 구조가 삼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실린더. 실린더는 원기둥이다. 클릭 드래그하고 마우스 대고 아래 위로 드래그 클릭. 이렇게 반복.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자, Alt키 누르고 자, 뒤로 한 번씩 돌려보고 이동하고 자, 이런 거를 지금 계속 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차츰차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튜브. 튜브도 해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또 클릭해서 또 드래그하면 말 그대로 원통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토루스도 클릭해서 해보겠습니다. 클릭. 자, 갑자기 뭐가 나왔다 그죠? 드래그를 해보면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클릭 드래그. 자, 조금 갑작스럽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네요. 그죠? 클릭 드래그 하면 다시 이렇게 작게 조정을 할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이런 모양이고 삼각뿔. 그 다음에 키포트 아까 하셨습니다. 한 번만 드래그하면 쭉 잡아주고요. 플랜. 자, 플랜 같은 경우는 중요한데 클릭 드래그하면 이렇게 평면이 그려지는 거고요. 자, 요거는 두께가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께가 없습니다. 자, 텍스트 플러스. 자, 요거는 찍으면 글씨가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트롤 Z 하고요. 자, 다른 거 먼저 보겠습니다. 텍스트 플러스 이따 볼게요. 자, 여기서 텍스트 플러스가 활성화됐을 때는 클릭을 하시면 계속 뜹니다. 계속. 요건 주의하셔야 되죠. 컨트롤 Z 하시고. 자, 3D Max 같은 경우는 자, 우측 커맨드 패널에 이렇게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는 명령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멈추실 때는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세요. 마우스 우클릭. 자, 사라졌죠? 자, 요 기능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아까 처음에 그렸던 거 파라메타 제어도 하고 선택하는 옵션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선택 메뉴가 어디 있냐? 자, 지금 제가 선택 요게 이제 선택 앤드 무브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도 하고 이동도 해주는 건데 자, 선택만 하는 기능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자,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나와 있죠. 자, 요게 선택만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먼저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해당 오브젝트 여러 개를 그렸다 그죠? 자, 여기서 클릭하면 당연히 이렇게 선택이 되고 있고요. 자, 요거를 복수 선택을 하실 때는 컨트롤 키로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수. 자, 그 다음에 선택한 여러 개의 오브젝트에서 빼주실 때는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드래그 해서 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삼각형이 지금 어때요? 여기 가려졌습니다. 자, 가려진 상태에서는 드래그해서 선택이 될까요? 확인해 보면 되죠. 자, 선택됐죠? 그래서 드래그하면 자, 이 박스에 포함된 애들은 다 선택이 된다 아시면 되고 뺄 때는 마찬가지로 Alt 드래그를 해도 자, 이렇게 해당 명령이 빠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선택 옵션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울 때는 델리트 키를 누르면 된다. 그 다음에 실행 취소는 컨트롤 Z고요. 컨트롤 Z를 한 거를 다시 돌릴 때는 컨트롤 Y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설정을 미리 해놔서 그런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오브젝트 위에다가 마우스를 자, 이렇게 올리기만 하셔도 외곽에 테두리가 이렇게 보여지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빼놨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초반에 하실 때는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요거를, 요런 부분들을 좀 없애서 화면을 깔끔하게 해서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디서 없애시냐면, 자, 커스터마이즈에서, 그래서 요 위치가 요렇구나 정도만 알아두세요. 제가 단축키도 알려드릴게요. 자, 커스터마이즈 프리퍼런스에서 가시면,
자, 뷰포트에 보면, 자, 셀렉션 프리뷰 하이라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체크를 끄시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요 단축키가 Alt J입니다. Alt J.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빼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죠. 자, Alt J. 자, 그 다음에, Shift J도 알아두세요. 자, Shift J는 이렇게 하얀 박스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선택했을 때. 이걸 우리가 브라켓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나오시는 분도 기본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나오시는 분은 이건 굳이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아까 설명드린 자, 외곽선하고 이 브라켓이 다 보이면 화면 자체가 많이 지저분해집니다. 섬세한 작업을 할 때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Alt J, Shift J 같이 엮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관련한 기능 중요한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키보드 Z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를 포커싱 해주는 기능입니다. Z키. 그래서 작업하시다가 오브젝트가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혹은 크기가 되게 작아서 눈에 안 보인다 하신다 하더라도 Z키를 누르면 자, 해당 오브젝트만 포커싱을 해줍니다. 전체를 선택하고 Z키를 누르면 자, 전체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가이드 드린 보기 키를 정리를 하면 자, F3번, F4번은 정확히 하셨고요. Z키 방금 하셨죠. 자, Alt W가 전체 화면 보기. 자, G키가 그리드 보기입니다. 그리드. Shift J, Alt J 이건 하셨고, 자,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하고, 자, 지금 남은 거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드가 뭐냐? 그리드는 자, 지금 보시는 요 바닥에 모눈종이처럼 깔려 있잖아요. 자, 요 격자를 없애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작업하실 때는 꺼주시면 더 좋습니다. 깔끔하죠? 필요할 때가 있어. 필요할 때 켜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P하고 U. 요게 뭐냐면,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2분할로 바꿀게요. 자, 2분할 바꿔서 사각형 박스를 그려서 제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 지우겠습니다. Ctrl A, Delete. 그 다음에, 자, 그리드가 없는 경우에 불안하기 때문에, 자, 요거를, 자, 센터. 여기가 X, Y, Z가 0인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위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필요할 때만 쓰세요. 그리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스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하나 그려서 자, 퍼스펙티브는 사전정용으로 원근법이에요. 원근법. 그래서 요거는 자, 여기서 자, 왼쪽 상단 퍼스펙티브 했을 때 자, 보여지는 요 화면. 그 다음에 요거는 퍼스펙이 아니라 자, 퍼스펙의 반대입니다. 오소그래픽이라고 그러죠. 기하학적으로 보는 자, 기계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보는 거고 자,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앞쪽에 있는 요 변하고 뒤에 있는 변의 길이가 다르게 볼 수 있죠. 먼데 떨어진 그죠? 이 길이가 더 짧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왼쪽에 있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계산이 정확한 형태로 본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스펙뷰하고 방금 보신 오소그래픽 뷰 요것도 단축키 외우세요. 자, 퍼스펙은 P 그 다음에 오소그래픽은 U입니다. P, U 왔다 갔다 할 줄 아시면 좋고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떤 뷰에서 작업을 해야 바람직한 건가? 자, 이것도 미리 가이드를 드리면 자, 작업을 다 하고 렌더링을 하거나 최종 뷰 전체적인 느낌을 볼 때는 퍼스펙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자, 이 빌딩 건물 같단 말이에요. 자, 왼쪽 뷰는 작업할 때는 수치가 정확해야, 아까 제가 정각도 말씀드렸죠. 자, 프론트 뷰에서 어떤 제어를 할 때 같은 조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스펙티브 뷰는 예를 들어서 옆으로 놔도 F3번을 누르면 자, 뒤쪽에 있는 면하고 앞쪽에 있는 면의 위치가 고르지가 않기 때문에 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자, 퍼스펙이 뭐다? 원근법이죠. 단축키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보기 기능들 쭉 다 했습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잘 인지를 하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제어. 자, 중요한 모드로 또 넘어갑니다. 자, 이동, 회전, 크기 조정. 자, 이게 뭔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라미터 조정하고 모디파이 요거는 그걸 한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Alt W 누르고 보통 하실 때는 U키를 눌러서 작업하시길 권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리드도 많이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괜히 지웠네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선택 툴은 요건데, 자, 선택과 이동을 같이 해주는 게 Select and Move라고 했고요. 자, 요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Rotate, 세 번째가 Select and Uniform Scale, 크기입니다. 크기. 자, 그래서 이동, 회전, 크기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걸 할 때마다 보세요. 요거를 우리가 기즈모라고 합니다. 기즈모의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하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Select and Move. Select and Move는 자, 기즈모를 보겠습니다. 기즈모. 자, 기즈모 크기를 제가 키울게요. 자, 크기 키우는 팁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 패드 말고요. 상단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여러분은 안 하셔도 돼요. 잘 보이게 하시려고 제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요 기즈모를 잘 보시면 방향이 나와 있죠. 방향. 요 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맥스는 처음 공부하실 때, 자, 그러니까 지금 무브 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자, 옮기는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옮기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고 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분할을 하고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자, 요거 정면 뷰고요. 살짝 돌리겠습니다. 자, 정면은 프론트 F를 누르면 됩니다. F. 이렇게 하다가 F키를 누르면, 자, 이게 앞으로 딱 오는 거예요. 그 다음 Z키 누르면 딱 바로 보여지겠죠? 자, 그리드는 G다. 그리드 켜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X, 지금 보시는, 방향에서 X가 이제 좌우가 이렇게 이동된다 보시면 되고, 자, Y는, 앞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죠? Y. 자, Z는 아래 위.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 기즈모도 커서를 어디다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노랗게 활성화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X 좌우로만 지금 옮기고 있는데, 자, 요 커서를 이렇게 노랗게 활성화를 시키면, 자, X, Y가 같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자, 나머지 요 네모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축 방향에 맞춰서 동시에 이동을 시켜주는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무브 툴 봤고요. 잠깐 로테이트 보겠습니다. 자, 로테이트도 클릭을 하면, 자, 둥글게 나온다. 자, 요거 기준모도 잘 이해를 하시고, 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자, 노랗게 축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회전, 해당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XYZ가 아니고 어중간한 위치에 놓고 돌리면, 자, 요 방향들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돌리게 됐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자주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하시는 게 좋고요. 맨 바깥에 있는 요 링은 제가 보고 있는 이 방향을 기준으로 돌리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이 방향. 그래서 이것도 축에 대한 것들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X냐, Y냐, Z냐, 요거를 명확히 인지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요게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Select and Uniform Scale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기즈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도 해보시면, 자, X축으로 했을 때 좌우가 넓어지고 있고, Y는 앞뒤입니다. 앞뒤로 넓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변화가 없죠. 자, Z는 아래 위. 그럼 요것도 커서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커서로 옮겼을 때 보세요. 활성화되는 영역이 바뀌고 있죠. 요 같은 경우는 XY축으로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넓적한 구조가 나오고 있고, 요거는 XZ, 요 두 가지 축을 같이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 가운데로 커서를 놓으시면, 자, 세 가지 축,
세 가지 축을 같은 비율로 크기를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걸 잘 구분하시면 좋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무브하고 로테이트, 그 다음에 스케일, 자, 요거는 단축키를 아예 외우시길 권합니다. W, E, R. 자, 위치는 키보드 좌측 상단에 있기 때문에, 자, 왼쪽 손가락으로 비슷한 위치를 생각하면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파라메타 제어하고 모디파이 명령어를 보겠습니다. 자, 모디파이는 자, 요 박스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고요. 자, 해당 박스를 제가 그렸죠. 자, 그러면 여기 자, 두 번째 탭이 있습니다. 자, 모디파이 탭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자, 오브젝트 이름이 나오고 있고, 자, 파라메타로 나와 있죠. 자, 여기 있는 수치들을 조정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형태를 바꾸고 있고, 그 다음에 자, 렌스 세그, SEGS는 세그먼트라고 해서 이게 면을 말하는 거, 면의 개수. 자, 면의 개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몇 가지 도형을 더 그려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콘도 있고, 티포트, 실린더. 자, 그럼 얘들도 마찬가지. 자, 초반에 우리가 그릴 때 파라메타 값이 안 보이면, 자, 여기 모디파이 탭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박스는 지울게요. 모디파이 탭으로 오면, 자, 티포트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옮겨보시면 되고요. 자, 클릭 한번 하시는 것보다, 여기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쭉쭉 탄력 있게 잡으면 더 좋겠죠. 세그먼트. 자, 세그먼트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그먼트는, 자, 이거 너무 많아지면, 계산이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낮추는 방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걸 쭉쭉 낮춰다 보면, 자, 면이 좀 단순화되면서 거칠어진다. 최대한 낮추면, 최소 범주까지 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콘도, 뭐, 여기 있는 것도 해보면 다 아실 수 있고요. 자, 세그먼트가 면의 개수입니다. 세그먼트 면의 개수. 그 다음에, 자, 캡 세그먼트로 나와있죠? 캡 세그먼트는, 자, 지금 티가 안 나는데, 요 하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단. 그 다음에, 콘 같은 경우는, 요 상단도요, 면이 모여 있어서 그렇지. 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캡 세그먼트를, 자, 원래는 1이었죠? 자, 이거 올리면, 자, 이렇게 된다 알아두시면 되고, 사이드 같은 경우는, 자, 외곽의 강면의 수를 조정하는 건데, 자, 이것도 극단적으로 좁히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범주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많으면 많을수록, 사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각이 부드러워지고, 좀, 면도 많아지는데, 자,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실린더 보겠습니다. 요거 하실 때는 항상 F4번 눌러서 이 면과 선을 같이 보고 하는 게 좋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여기 크기 조정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 그래서 다른 도형들도 한 번씩 다 한번 그려보시고요. 요 수치들을, 이건 다 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 아까 보셨던 캡 세그먼트가, 자, 상단의 면을 세분화시키는 거고, 자, 사이드. 자, 사이드가 외곽에 큰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최소 단위는 삼각형. 자, 이렇게 파라메터 조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모디파이. 자, 모디파이를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한 다음에 오늘 수업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디파이를 하기 위해서 자, 실린더에서 그러니까 밴드 명령을 줄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자, 실린더를 약간 길쭉하게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자, 맥스는요, 특징이 앞서 했던 명령어 있죠. 앞서 우리가 실린더에서 자, 캡 세그먼트를 이렇게 값을 줬잖아요. 그럼 두 번째,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면 그 값이 따라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값들을 초기화시키고 다시 그리시려면 자, 파일에서 리셋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값이 따라오고 있죠. 지금 캡 세그먼트.
그래서 요거를 리셋 하겠습니다. 파일, 리셋, 저장할 것인가? 필요 없죠. don't save 하시고, 자, 실린더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 아까 그 값이 이제 안 따라오죠. 원래 설정된 기본 값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Alt W 눌러서 바꾸고, 자, Shift J 키 누르고 또 바꾸고, 자, 필요한 단축키들 하면서 익히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파라미터로 갑니다. 파라미터로 가서 자, 퍼스펙은 오소그래픽으로 또 바꿀게요. 자, 레디우스하고 자, 이런 것들 해보시면 되는데 헤이트를 조금 올리고요. 자, 이거를 굽힐 거예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는 적당히 하시고 캡은 필요 없습니다. 사이드도 많을 필요가 없죠. 뭐 적당히 하셔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모디파이 명령을 줄 때는요. 자, 상단뷰 여기서 자, 여기 보면 모디파이 리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풀다운 하시고 자, 밴드 명령을 찾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자, 명령은 개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키보드 B키를 누르면 자, B가 들어간 명령어들이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밴드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 하단에 파라미터가 나오죠. 자, 요 파라미터는 밴드를 제어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올려보면 이렇게 구부러져. 밴드. 자, 구부리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이렉션 같은 경우는 자, 이 방향을 지정하는 거고 자, 밑에 엑시스 어떻게 나오는지 요거는 처음에는 손 안 대셔도 됩니다. 축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으셔야 다음에 보시면 좋아요. 자, 앵글 보셨죠? 그럼 요 앵글도 90으로 했을 때 자, 90으로 하면 딱 원형의 4분의 1에 가까운 형태로 나오고 있고 180으로 하면 이렇게 구부러져. 36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링이 돼버리죠. 자, 요런 속성. 자, 이제 이해 잘 가시죠? 자, 요런데,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해 될 게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밴드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있는데, 자, 실린더가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기. 자, 실린더를 클릭하니까 다시 원위치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최종뷰를 보려고 하면, Show and Result on of Toggle이라는 제가 표시한 요거를 클릭하시면, 그러니까 최종뷰를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실린더를 선택을 하나, 밴드를 선택하나 똑같이 나오죠? 자, 실린더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서 뭘 보냐? 헤이트 세그먼트 보겠습니다. 헤이트 세그먼트 7이죠. 자, 이걸 올리면 올릴수록 면이 많아지면서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디테일해지죠? 낮추면, 계속 낮추면 보세요. 밴드를 줄 수 없는 평면이 됩니다. 자, 요것도 이해를 하시면 좋으세요. 요거는 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지는 거고, 요거는 세그먼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부러진 형태를 잘 반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면수와 어떤 부드럽게 상관관계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면을 너무 많이 주는 버릇은 좋지는 않습니다. 면이 많으면 부드럽지만 그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작업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밴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다른 거 해볼게요. 자, 실린더를 또 그리고 자,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따라오죠? 좀 과하다 싶은 부분들은 조정하셔도 되세요. 자, 자기가 보기 좋게. 자, 헤이트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이번에는 뭘 하시냐면, 자, 모디파이로 가서, 태퍼라는 명령을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키를 입력하면, 자, 태퍼 바로 잡힌다, 그죠? 그래서, 키가 들어가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다, 그죠? 그래서 이거 따로 드시고, 태퍼에서, 자, 태퍼는 대충 이런 명령어입니다. 자, 어마운트 값을 올리면, 자, 이렇게, 넓히고 좁히고, 그 다음에 커브를 조절하시면, 자, 이렇게 볼록하고 오목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커브를 만든다거나 뭐 화분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기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모디파이 명령어는 중복해서 쌓아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밴드를 또 올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태퍼가 들어가 있죠. 자, 태퍼가 들어간 상태에서 밴드를 아까 했던 걸 또 올리면
자, 중복해서 밴드 옵션을 또 이렇게 줄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기본 처음에 그렸던 요 도형 위에서 명령어를 이렇게 하나하나 올리는 요거를 우리가 스택이라고, 스택을 쌓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스택들을 복잡하게 올리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심플하게 해서 혼선을 최대한 줄이는 형태로 해서 여러분을 이해시키면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트위스트라는 명령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자, 트위스트. 자, 그 다음에 지금 지정한 거 이거 있죠? 자, 여기서 자, 모디파이 명령어도 자, 여기서 눈 아이콘을 껐다 켰다 하면 자, 요거를 미리 보기를 제어할 수 있고요.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 show and result 토글 위에도 휴지통 요걸 클릭하면 명령어 아직 사라집니다. 네, 휴지통. 자, 없앤 뒤에 여기다가 트위스트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T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명령어를 찾기가 힘들면 그러니까 T 철자를 입력하면 돼요. TW를 입력하면 자, 트위스트 바로 잡히죠. 예전 버전은 T를 계속 입력하면 쭉 밑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조금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자, 트위스트는 이렇게 뒤틀리고 있죠. 꽈배기 형태. 예. 자, 이렇게 뒤틀리는데 이게 외형만 보면 면의 구조만 뒤틀리지 큰 변화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각형을 그려서 해보면 더 효율적입니다. 이해가 쉽고요. 자, 그래서 박스를 그려서 자, 얘를 트위스트를 줘볼게요. 자, 그러면 자, 외형적인 변화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중간면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러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박스로 가서 자, 박스 렌스를 올리면 렌스가 아니고 히트 세그먼트를 올리면 자, 보이시죠? 자, 좀 많이 올리면 자, F4번을 껐을 때 자,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직관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그럼 트위스트도 양해 조정하시면 되고 또 다른 부분들은 일단은 복잡하게 손을 안 대겠습니다. 자, 이 상태 딱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휘니까 약간 드릴 모양 같지 않습니까? 드릴?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태퍼 명령어를 줘볼게요. T를 입력해서 태퍼의 어마운트가 이렇게 됐죠? 자, 이걸 줄이면 자, 이렇게 뾰족한 모양으로도 또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 여기에 명령어 많잖아요. 다 해보긴 힘드실 거예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걸 다 해볼 기회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티포트 하나 그리고요. 자, 멜트 명령어, 쉘 명령어 한번 보겠습니다. 멜트는 자, 여기서 M키 누르면 됩니다. 녹아내리는 효과 M키 눌러서 입력하시고 어마운트를 올리면 자, 이렇게 주르륵 뭔가 녹아내리는 특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재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크게 뭐 쓸 일은 없을 거야. 자, 두께를 주는 거 보겠습니다. 자, 플랜을 그리고 자, 플랜을 그리면 요거는 아까 제가 두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께를 주는 명령어가 쉘을 줘보겠습니다. 쉘. 자, S를 입력하고 이게 아니죠. 여기서 쉘. 자, 쉘은 자, 이렇게 두께가 들어가. 자, 그 다음에 이 두께 준 상태에서 자, 또 밴드를 또 한번 줘볼까요? 자, 모디파이 명령어를 오늘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구나. 이런 특징이 있구나.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자, 밴드를 줬는데 평면 상태에서 밴드를 주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축을 바꿔보는 거예요. 여기 밴드 액시스를 바꿔보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자, Y축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체골 모양이 나오고 있죠. 플랜도 자, 모양을 좀 더 다르게 접근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면이 적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플랜으로 가서
자, 세그먼트를 올립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도형도 그리고 파라메타 조정부터 해서 자, 아까 방금 저랑 보셨던 이런 기능들이 밴드부터 해서 요게 이제 모디파이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보기 옵션들. 자, 요것들 다 외우셔야 되고, 자, 오브젝트 제어하는 거, WER. 자, 요거 잘, 입력을 하면, 다음 강좌를 이제 하나씩 따라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첫 강좌는 요 정도로 하고, 자, 마지막 보충으로 요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강좌 하시다가, 따라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 특히 우리 밴드 명령어 줄 때요, modify, 그러니까 요 파라메타 있죠? 파라메타에서, 자, 이 헤이트를 바꾸다. 요 헤이트 속성. 자, 요거를 바꾸는 거하고, 요거를 스케일, R키를 누르고 Z축을 바꾸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요거는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 툴로 요거를 Z축을 이렇게 옮긴다 한들, 자, 요 헤이트 값이 안 바뀌죠? 보세요. 그러니까 파라메타로 바꾸면 헤이트가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근데 왜 스케일로 하면 안 될까? 요 부분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게 안 돼서 문의를 주시는데, 자 보세요. 뭐가 안 되냐면 스케일로 했을 때 헤이트 값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건 껍데기만 바뀌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밴드를 줘볼게요. 자, 밴드를 줘서 하면 자, 모양에 약간의 왜곡이 옵니다. 지금 보면 보세요. 두께가 일정하지가 않죠. 그러면 스케일로 또 바꾸겠습니다. 쭉 해서 바꾸면 자, 밴드를 주면 더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리셋 엑스폼이나 해결법은 이제 리셋 엑스폼이니까 제 강좌가 따로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거 하다가 안 되신다고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거는 밴드 명령을 확인할 때는 필히 파라메타에서 일단은 높이 값을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수업인데 시간이 좀 웬만큼 지났고요. 다음 강좌들도 순차적으로 잘 따라 할 수 있게 버전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안내드리던 요 썸네일도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로 가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컷 만들기 강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올린 강좌로 따라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